맨 처음에 학생 때 이매진컵이라고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세계 학생 대회인데 거기서 1등을 해서 국가대표로 이제 세계 예선까지 나갔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이 다 창업하고 연관된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어릴 때 창업해라, 어릴 때 창업해라 꼼꼼히 넣으셔서 그때 제가 좀 대기업에 장학생으로 붙어 있었는데 그걸 장학금을 다 반납하고 이제 포기한 다음에 창업을 했었죠. 안녕하세요, 성공선배 제리입니다. 자, 오늘도 돌아온 제리가 만나러 갑니다 시리즈입니다. 바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분명히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엄재웅님, 코틀린 GDE 엄재웅님을 보셨을 텐데요. 재웅님이 또 한 건 해주셨습니다. 인터뷰를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 굉장히 대단하신 분을 이렇게 엮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제 직접적으로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이름은 이제 승민님이시고 안드로이드 GDE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GDE라고 소개를 받고 저희가 인터뷰 일정을 이렇게 잡았는데 사전 조사를 해보니 훨씬 더 대단한 이력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질문이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적으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민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에서 리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또 취미로 유튜브 개발자 마량이라는 채널을 여행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약간 놀랐던 게 유튜브를 하신다 그래서 저는 개발 쪽이시다 보니까 개발 관련된 유튜브를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여행 유튜브 시더라고요. 브이로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래서 여행 유튜버시구나 하고 목록을 보는데 갑자기 강의가 개발 강의가 올라와 있어서 이거 약간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어떤 컨셉의 채널일까?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혹시 유튜브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계기는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왜 많이 했냐면은 TV에서 연예인들을 보잖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사는 게 일이랑 삶이랑 분리가 거의 없다라고 느꼈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밥 먹고 운동하고 게임하는데 돈도 벌고 잘 살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일할 때 일하고 놀 때 노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일이 되고 내 삶 자체가 놀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미 개발자로 이제 걸어온 이상 완벽하게 그렇게 되긴 힘들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의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지금 내 상황에서 수단들을 살펴보니까 유튜브가 가장 거기에 근접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작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었어요. 그래서 그거 걸으면서 이참에 유튜브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카메라 들고 가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순례길에 가는 것 자체가 어차피 컨텐츠로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 이제 이 기회에 해봐야겠다 하고 바로 혹시 고프로 이런 것도 다 구매하시고 간 건가요? 네, 바로 다 사서 갔어요. 새 걸로 구매하시네요. 새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 승민님이 더 많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댓글로 고정 댓글 해놓을 테니 승민님 유튜브 채널에도 가셔서 한 번씩 영상 보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리가 만나러 갑니다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또 하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7월인데 6월에 촬영을 하기로 인터뷰를 막 잡다가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한 달 미루고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어떤 거였죠? 네.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이제 배려해주신 덕분에 재밌게 다녀와서 좋은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여행은 어디로 갔다 오셨나요? 이탈리아랑 스위스 다녀왔어요. 그 고프로 가져가는 네, 다 찍어왔습니다. 전부 다 찍어왔고 이번엔 처음으로 이제 아내도 등장시켜서 다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들었던 게 아예 회사에 이 인터뷰에 나와도 된다라고 공식 컨펌을 또 받으셨다고. 네, 공개적인 자리다 보니 물어보고 나왔습니다. 혹시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고 컨펌 받으셨나요? 이거 채널 링크 있으니까 그거 이제 슬랙에다가 던져드리고 나 이런 채널에서 인터뷰 하려는데 회사 얘기가 나올 것 같다. 괜찮냐?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하고 와라. 그래서 마음껏. 네. 회사 얘기가 나온 겸 에어프레미아는 어떤 회사다라는 걸 뭔가 설명을 해주시면 지금 시청하고 계신 후배님들도 어떤 회사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일단 항공사고요. 좀 다른 항공사들과 다른 점은 저가 항공인데 멀리 날아다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는 진에어나 제주항공 여러 가지 항공사들은 멀리 가는 장거리 노선이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유럽과 미주 노선이 없다. 근데 저희는 미국 LA도 가고 뉴욕도 가고 프랑크푸르트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가 항공이지만 큰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어서 멀리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항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에어프레미어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미국 쪽은 진짜 저가 항공이 없었어서 미국은 이제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저의 이제 인생 멘토 형이 미국에 지금 계시거든요. 작년에 원래 그 형한테 제가 꼭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못 지켜서 어떻게 또 돈을 모아서 미국을 가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어프레미어 활용해서 미국으로 그럼 넘어가면 저가 항공인데도 갈 수 있는 걸로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타 항공사에 비해 싼 가격으로 미국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네. 네. 에어프레미어 타고 다녀오셨나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바로 직전 회사가 뱅크샐러드셨잖아요. 뱅크샐러드가 좀 금융 쪽인데 항공사로 넘어가면 도메인이 확 달라지게 될 텐데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계기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원래 뱅셀을 퇴사할 때 마음가짐은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 창업하려고 퇴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창업하려고 한 3개월 정도 이제 혼자 뚝딱뚝딱 이것저것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이 항공사로부터 연락이 왔죠. 같이 항공사 만들어보지 않겠냐. 제가 원래 여행을 옛날부터 좋아해서 많이 다녔었는데 여행을 좋아하는 내가 아예 항공업에 뛰어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다른 IT 회사와 다르게 항공사는 진입장벽이 좀 많이 높거든요. 비행기를 사야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비행기 사는 것부터 일단 100억 단위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항공 스타트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만나기가 힘든 단어인데 초기 항공사에 들어가서 셋업부터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기회가 저한테는 좀 레어하게 느껴져서 재밌겠다 해서 옮겼습니다. 그럼 연락 오게 된 건 혹시 어떻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냥 이제 인맥인데요. 이제 저희가 기사로도 났던 거라 이제 공개해도 되는데 최근에 대표 경영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바뀐 대표님이 CPO를 모셔왔고 그 CPO님이 저랑 알던 사이여서 이제 저를 불러왔고 둘이서 첫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으쌰으쌰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회사의 인원수 규모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에어프레미아 본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아요. 600명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5대가 있기 때문에 한 대당 100명 정도의 승무원분들, 정비사, 기장분들 그래서 그쪽에 인원이 많고 저희는 이제 IT팀을 좀 따로 꾸리고 있어요. IT팀 같은 경우는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9명 중에서 지금 또 맡고 계신 직무가 프론트엔드 리드를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론트엔드 리드라고 하게 됐을 때는 프론트엔드라는 말이 조금은 이제 서로가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웹을 칭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가지고 계신 이력 중에 안드로이드 GD 쪽으로 안드로이드만 하실 줄 알았었는데 안드로이드랑 iOS랑 웹까지 아예 통틀어서 프론트엔드 쪽으로 아예 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끌고 계신 팀원분이 혹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아까 말한 9명이잖아요. 그 중에 개발자가 이제 4명 있습니다. 근데 2명이 백엔드, 2명이 저 포함 프론트거든요. 팀원이 1명밖에 없죠. 9명이 다 개발자인 줄 알고. 네네. 그쵸. 거기 IT 기획자분들도 계실 거고, 디자이너 쪽도 계실 거고 하니까. 그러면 그 IT 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IT 역량이 제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깃이 없었어요. 요즘 시대에 깃 없이 소스 코드를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형상 관리 길이 얘기죠. 아예 없는 거예요. SVN 쓰고 있었어요. 제가 2011년도 학생 때 쓰던 그것도 그렇고 AWS도 이제 프로덕션이 있고 개발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개발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DB도 마스터 슬레이브에서 장애남이 옮겨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슬레이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IT 관점에서 봤을 땐 너무나도 열악한 이제 환경이었고 이유는 기술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코드가 5,000줄이 되든 5만 줄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한 대가 들어오고 노선 하나가 생기면 매출 1,000억이 생기거든요. 기술보다 더 다른 게 중요한 산업이다 보니 IT 역량의 중요도가 많이 낮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건데 바뀐 대표님께서 완전 테크 프렌들리한 분이거든요. 자기 사업하시고 엑시트도 하셨던 분이라 이분이 보시기에 지금처럼 기술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서도 운영을 해도 돈은 꽤 벌 것 같다. 근데 다른 항공사랑 똑같을 것 같다. 우리 좀 다른 거 만들어 보고 싶은데 1900년도 초에 만들어진 항공산업이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는데 똑같은 공식을 답습하기 싫으신 거죠. 어떻게 변화를 마련을 해야 되지? 이제 정답으로 기술을 좀 가설로서 내세우신 거고 그래서 저희 팀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 이제 와서 하는 것들은 좀 큰 비전으로 보면은 기술로서
좀 다른 경험을 드리고 싶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좀 더 단기적으로 말하면 그냥 웹사이트 만들고 있죠. 근데 이걸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들으면서 정말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데 기술적으로 진짜 이 항공 쪽을 개선할 수 있는 피처들이 뭐가 있을까 같은 것도 막 궁금한데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 어떤 뭔가 차별점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뭔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직 그 킬러 피처는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거 그런 걸 만들고 싶은데 현재 생각하고 있는 좀 짧은 피처들로서는 예를 들어 지금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면 지금도 딱 눌러서 승무원이 오시고 내가 뭐 물을 마시고 싶어요 하면 갔다 오셔서 물을 가져다 드리잖아요. 근데 PC방만 가도 누르면 짜파게티가 나오고 볶음밥이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네. 누르기만 해도 왜 비행기 안에서는 그게 안 되지? 이 한뎁스를 왜 거쳐야 되지? 그런 작은 기능들을 하나하나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아,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서 PC방이 변했던 이제 사례처럼 제가 보통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앞좌석에 있는 사람의 좌석 헤드 부분에 지금 우리 스크린으로 비행기가 뭐 얼마 남았다 이런 반복적인 것들만 뭐 나오는데 지금 PC 카페처럼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뭐 터치 스크린으로 바꿔서 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더 넣어서 약간 IT가 굉장히 많이 가미된 비행기를 출시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게 목표죠. 그래서 기내 스크린, 항공 용어로서는 IFE, 인플라이트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IFE까지 전부 다 우리가 직접 개발해서 기내 경험을 많이 바꾸고 싶다. 더 나아가서는 여행 전 예약 단계에서도 좀 너무 편해, 너무 행복해라면서 결제하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많이 바꾸고 싶고 여행 후에도 도착했을 때 우리가 더 드릴 수 있는 가치가 뭐가 있을까. 도착하면 생각하는 두 가지, 큰 거 두 가지가 뭐 먹지랑 호텔까지 어떻게 가지? 두 개인데 두 개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없을까? 현지 뭐 교통 연계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투자 받으시나요? 지금 투자 안 받으시고 돈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에어프레미어에 계시고 이전은 뱅크샐러드에 계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뭔가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커리어를 가지신지를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창업을 했었죠. 맨 처음에 학생 때 이매진컵이라고 있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세계 학생 대회인데 거기서 1등을 해서 국가대표로 이제 세계 예선까지 나갔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를 도와주신 분들이 다 창업하고 연관된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어릴 때 창업해라, 어릴 때 창업해라 옹골에 넣으셔서 그때 제가 좀 대기업에 장학생으로 붙어 있었는데 그걸 장학금에 다 반납하고 이제 포기한 다음에 창업을 했었죠. 그래도 그 얘기만 듣고 바로 결정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큰 선택이잖아요. 그럼 그 전부터 창업을 계속 꿈꾸고 계셨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은 탈락이 저는 항상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은데요.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도전을 쉽게 하는 편인데 취업은 성공을 해봤는데 창업은 안 해봤잖아 라는 이유가 가장 컸어요. 안 해봤으니까 해보고 싶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시면 확실히 그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창업 이후에는 잘 안 됐어요. 왜냐면 학생 창업이고 제가 어디 회사 다녀본 적도 없다 보니 완전한 역량 부족을 이유로 이제 폐업을 하게 됐고 제가 졸업을 안 한 상태였거든요. 학교를 갈까 하다가 리멤버라고 명함 관리 서비스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학교 선배를 통해서 이제 거기 대표님한테 연락이 와서 면접 보고 잘 돼가지고 되게 재밌겠다. 그 당시에 되게 작았거든요. 20명도 안 되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서비스 봤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초기 멤버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한 3년 넘게 다니면서 잘 돼서 이제 엑시트도 잘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뱅크샐러드를 가서 3년 넘게 3년 10개월 다니고 그 다음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뱅크샐러드도 되게 지금은 이제 크지만 더 작으실 때 이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리멤버도 거의 초기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그럼 에어프레미어도 지금 초기이시고 지금 리멤버도 들어가셨다가 이제 잘 됐고 뱅크샐러드도 잘 됐고 에어프레미어도 무조건 잘 되겠네요. 그럼 다음 회사는 저희 회사로 이렇게 하니까 서비스가 잘 성장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뭔가 느끼신 인사이트 같은 게 있을까요? 교육 쪽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스펙을 가지시게 된 계기나 뭔가 목적성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컴공이 이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때는 가면은 치킨 굽는다고 하는 3D 직종. 군대를 이제 다녀오니까 카카오톡이 생겨났고 네.